안녕하세요, 오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이제는 살다 AI가 세계에서 가장 어느 나라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까지 뽑아대는군요. 요거는 정확할 것 같네요. 왜요? 네, AI니까. 에이. 사실 그 예전에 황신혜 씨 얼굴 보고 누구요? 이 컴퓨터가 뽑은 미인이다. 황신혜. 황신혜 씨가 네. 어.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컴퓨터가 또 뽑았었어요 그때도? 그때 컴퓨터가 뽑은 미인이다 그러면서 완벽한 비율이고 아. 조화가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 한때 한참 유행처럼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 뭐 얼굴도 이렇게 뭐 보면 비율 같은 거 좀 따져 보잖아요. 왜? 그렇죠. 예. 예. 가운데를 중심으로 예. 뭐 눈이 얼만큼 벌어져 있고 예. 뭐 왜 제 눈을 자꾸 관찰을 제 얼굴을 왜 자꾸 관찰하십니까?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사람이야 아니야 그런 생각이 조금 살짝 들 뻔했네요. 그 비율 따라 한번 보려 그랬는데 아니 네. 사실 제가 지금 김소영 씨만 저보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김소영 씨를 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좀 말문이 막혀가지고 안 본 척했구나. 네. 사실 그런 얘기하면서 얼굴 보니까 비율을 따지게 되네요. 아니, 진짜로 이상하면 아, 참 사실 얘기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얘기 못해. 예. 그래요. 예. 그래도 저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래도 뭔가 아니 나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이 아니야 이거 봤다니까요. 아, 그것도 진짜 아니면 그런 얘기도 못 하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말을 못 해요. 그래요? 자 오늘 AI가 그 뽑았다는 기사를 봤더니 네. 그 란제리 수영복 브랜드가 있대요. 영국의 란제리 수영복 브랜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AR? AI를 통해서 분석했더니 이제 네. 세계 가장 외모가 매력적인 국가 50개국이 나왔는데 어느 나라가 1위입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 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니고 아니에요? 예, 인도네요. 근데 인도 사람들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 제 기준에는 아니에요. 전 잘생기고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인도가 1위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네 했었어요. 그쪽이시구나. 아니 인도 사람들 보면 네. 그 얼굴 되게 작고 그 눈, 코, 의 비율도 좋고 뭐 그렇더라고 이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사실 그거 다 자기 취향이에요. 음. 김소영 씨는 이제 그쪽 취향이신 거고. 오진아 씨는요? 혹시 미국? 아, 저는 한국이죠. 한국이에요? 아, 그럼요. 네. 네. 저는 한국 사람보다 진짜 뭐 멋있거나 이렇게 예쁘거나 이런 데 없더라고요. 네? 왜요? 아 지금 댓글을 봤는데 너무 웃기네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안합니다. 뽀이 골드님. 골든보이님께서 네. 유쾌한 상호 디스로 시작하는. 아, 디스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그냥 예, 일단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골든보이님도 비율 한번 따져봐 주세요. 저는 오진아 있는 씨. 그대로 사실 얘기한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 예. 네.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던 거고. 미안합니다. 네. 뭐 김성 씨는 저에 대한 평가가 그 정도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었고 3위는 스웨덴이었거든요. 2위는 왜 안 해요? 2위가 미국이요. 미국, 2위가 미국. 네. 네. 그리고 3위가 스웨덴이고 일본이 4위로 뽑혀서 조금 의외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참 일본이 왜 4위가 됐을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훨씬 예쁜데. 제가 아는 일본 사람들은 여기 그 이렇게 순위에 올라갈 정도의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은데. 예. 저도요. 제가 아는 일본 사람 누구예요? 아니 근데 뭐 대답이 이러다가 아닌가 지금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일본 사람들 네. 이렇게 한 나라 국가의 미모를 이렇게 아니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그냥 자기 기준으로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네. 이쁜 사람 없었어요. 어디서 봤길래요? TV. 컴퓨터로 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이 사진에 보니까 네.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인도 남녀 어허? 2명, 예. 그 다음에 미국 남녀 2명, 오. 2위, 3위 남녀 2명, 스웨덴, 4위 남녀 2명, 일본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공통점이 딱 보니까 보이네요. 뭐예요? 콧대가 높아. 아, 그거는 그냥 또 눈에 딱 안 띄는 거고 제가 네. 볼 때는 네. 쌍커플. 다 있어요? 쌍커플이 다 있더라고요. 8명이. 그렇네요. 일본 남자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일본 남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속쌍꺼풀?
어쨌든 그래서 쌍꺼풀이 참 이 이거 없나? 일본 남자는 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쌍꺼풀이 있는 게 그게 저기잖아요. 열성이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예. 아 열성이었어요 쌍꺼풀이? 그럼요. 아. 예, 비정상이라고. 우성이라고 지금 재는 거죠? 저 쌍꺼풀 있는 사람 좀 부럽긴 한데. 네. 예, 어쨌든 한국은 몇 위냐 이걸 봤더니 예, 없어요 50위 안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요 사이트를 한국인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은 담겨 있더라고요. 네, AI가 레딧에 게재된 게시글을 가지고 네. 분석을 한 건데 이 레딧은 미국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데 뭐 섹시하다, 네. 아름답다,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예쁘다, 화려하다, 핫하다 뭐 이런 단어가 포함된 국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레딧을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위권에서 밀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고 뭐 기준을 뭐 이렇게 딱 레딧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도 아마 상위권에 그럼요.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 생각이죠. 그 자기 나라 사람이 제일 예쁘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여자분들도 왜 그 미모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네. 한국 사람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김소영 씨는 어디가 그 외국 누구? 여자는 인도 쪽이 이쁜 것 같고요. 인도? 예. 네. 남자는 저기 좀 키가 좀 크고 야리야리하고 야, 키 크고 야리야리.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있는데 여튼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시는 일본 분들이 같은 분들이신가 봅니다. 첫곡 외우면 외우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앞으로 없이 합시다. 김소영 씨도 외움 본능이라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자꾸 보면은 뭐 자꾸 외우려 그러더라고요. 아니 맨날 보는 거 정도는 저절로 네. 외워져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평소에 이게 사람이 평생 살면서 외우는 뇌에 그 용량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네. 네. 김소영 씨 그동안 많이 안 외웠어가지고. 그렇죠. 네. 총량의 법칙 이런 게 있긴 있죠. 네. 네. 그동안 이제 공부할 때 안 외웠던 그 뇌에 비어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스폰서. 나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외워서 하시죠.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기대할게요. 당장 2부라도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왜 그렇게 외우고 싶어 하시는지. 아니 왜냐면 비어 있으니까 쫙쫙 빨아들이니까요. 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외웠나? 가끔 놀랄 때 그죠? 있어요. 예, 진짜 외우는 그 암기 능력이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이참에서 진짜 10개 낱말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한번 시작하죠. 고양이. 네. 예? 지금? 네, 내일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핫 이슈 알고 이슈는 역시 또 영국이네요. 영국 마을의 해안 절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둥둥둥둥. 고양이가 야옹. 고양이가 너무 좋은데 고양이만한. 거기에 쥐가 나왔어요. 이 쥐들이 말이죠. 네. 해안 절벽에 이제 굴을 파면서 절벽이 깎아내릴 위험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절벽인데 굴을 파니까 무너져 내리고 이러면 점점 해안 절벽이 무너지겠죠. 근데 쥐가 뭐 얼마나 많길래 고양이만 절벽까지 하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크기도 그렇지만 얼마나 쥐가 많으면 뭐 절벽을 깎아내릴 정도로 쥐가 많냐. 뭐 좀 이렇게 궁금하긴 한데 온갖 군데에서 다 나온대요. 온갖 군데. 네, 하루 종일 온갖 군데에서 쥐가 다 나와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그런 주민의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는 보통 도로에 뭐 사슴이나 네. 뭐 이렇게 뭐 다람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이제 쥐가 많아가지고 도로에 쥐들이 이렇게 출몰해서 다닌대요. 와, 그것도 고양이만한 쥐들이. 네, 그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는 여기 이제 영국 웨일스인데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쥐가 많이 생겼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거든요. 쓰레기도 막 아무데나 버리고 새한테 먹이 던져주면서 그 먹이를 노리고 있던 쥐들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저분해서 사실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사실 쥐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 이런 마을도 있는데 이어서 쥐 얘기를 하나 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본의 한 대학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네. 이렇게도 가능하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수컷 생쥐의 세포로 난자를 만들어서 새끼 쥐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컷 쥐 2마리 사이에서 새끼가 태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그 뭐 인공 수정 네. 뭐 이런 거가 지금 남자 둘에서 가능하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컷 쥐의 줄기세포로 난자를 배양했는데 예.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났어요. 그래서 동성 커플 생부모의 길 열리나 뭐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뭐 사람을 가지고 했을 때는 될까 싶기도 하지만 하버드 의대 교수에 따르면 네. 이 연구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사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요. 또 아직 독특한 인간의 그 생식 세포 형성까지는 충분히 밝혀진 바가 없다고 없죠. 하네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진짜 초기 단계에 뭐 성공까지만 한 건데 아마 이게 또 수명이 아마 정상적이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엔 그리고 사실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네. 그러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병이 생긴다든지. 예, 뭐 이게 면역 결핍이 있다든가 뭐 어쨌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 봐도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예? 진짜 그 체외 수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아기를 갖는다면 모르겠지만 남자 2명의 그 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이게 지금 만약에 성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 한 4,500년 후에 정말 일반화돼 가지고 그때는 이런 생각조차 못 하고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의 세포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 네. 그럼 누구하고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 그러면 예. 그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아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뭐 있어요? 생각나는 거? 뭐 휴대전화 이런 것도 그때는 음.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집전화나 공중전화나 있었지 누가 네. 들고 다닐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쵸. 컴퓨터도 네. 마찬가지고. 하긴 뭐 근데 이제 그거는 과학이니까 뭐 어떻게 발달이 된다고 치지만 이 의학적으로도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인공 뭐 심장 같은 것도 지금 뭐 또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네. 뭐 그런 것도 이전에는 뭐 또 거의 생각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되곤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이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는 게 남자 대 남자 이거는 정말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해도 좀 아닐 것 같긴 해요. 기술이 발달돼서 할 수 있다 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다 해도 네. 예,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자 다음 하디스입니다. 20억 원어치 와인을 훔친 사람을 잡았어요. 예, 스페인인데요. 네. 잡고 딱 봤더니 멕시코의 뷰티 퀸이었다고 합니다. 뷰티퀸이라는 건 뭡니까? 국제 미인 대회에 참가해서 퀸 한 거죠. 아, 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저희 와인을 훔쳐서 기사가 됐군요. 근데 무슨 와인을 20억 원어치나 훔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20억짜리 와인이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뭐 한 가방을 훔쳐서 20억 원 어치가 된 건지 모르지만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네. 호텔에 이제 그 투숙을 해가지고 총 20억 원 상당의 와인 45병. 그렇다고 하네요. 한 네. 병에 4억 8,6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빈티지 와인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싼 와인이긴 한데 이거 45병 들고 나가기도 힘들 텐데. 캐리어에다 다 넣으면 되겠죠. 야, 근데 와인이 이렇게 비싸요? 한 그러네요. 병에 5억짜리가 있군요. 네, 한 병에 한 5억 정도짜리가 있는데 맛이 다른가? 아마 아마 이거 진짜로 모르고 먹으면 몰라도 네. 알고 먹는다 네. 이러면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목구멍에 못 넘길 수도 있어요. 삼키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계속 입안에 넣고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아유 이게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아니, 와인 한 병에 보면은 한 몇 잔 나옵니까? 뭐 아무리 조금씩 따라도 10잔? 뭐 네. 뭐 그 정도 되잖아요. 어쨌든 뭐 10잔이라고 치고 조금씩 네. 담아서 조금씩 해서. 예. 예.
김소영 씨 또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10잔 안 나오던데.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사실 한 반 잔 정도 채우면 한 7잔 나오나 8잔 나오나 그럴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어쨌든 5억이면 한 잔에 5천 잡고. 네. 5천이잖아요. 5천만 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네, 5천만 원짜리 앞에 하나씩 딱 놓고 자 원샷. 아니 괜찮습니다. 진짜 나중에 먹을게요.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조금만 더 제가 좀 보다가 그렇게 먹겠습니다. 천천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야 진짜 심하다. 근데 아무리 예쁜 사람도 이런 그 훔치는 본능은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예? 글쎄. 이 뭐 저 멕시코의 뭐 뷰티퀸이라 그러면 앞으로 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을 텐데 네 어떻게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도벽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 같네요. 예. 네. 참, 얼굴이 이쁘면 미인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지. 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얼굴이 야 여자냐? 아 맞아 그거 있었는데 마음이 잘 고와야 생각나네. 여자지. 네. 네, 금방 오겠습니다. 네. 한국 기사인데요. 네. 헤어졌는데 하룻밤에 3번이나 여자친구를 찾아가는 등등 그래서 한 남성이 스토킹으로 입건됐다는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여자친구입니다. 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좀 찾아와가지고 폭행을 했나 봐요. 네. 예. 근데 하룻밤에 이제 3번을 찾아갔다. 이제 이게 기사 제목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헤어져서 왜 찾아갔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 조사 결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 근데 어떻게 구속 사유입니까 이게?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네. 뭐 연인이 그렇잖아요. 뒤돌아서니 후회돼서 찾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잠정 조치 이후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통신 금지 이런 거를 그 여자친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그러니까 이미 네, 예. 완전히 안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아. 다시 만나겠다고 하니 스토킹이 됐나 보네요. 야, 근데 이제 헤어지기 전까지는 잘 사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은 꼭 이런 일들이 좀 생겨요. 야, 그럼 헤어지면은 찾아가면은 안 되나? 찾아가도 되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헤어졌는데 네. 집 앞에 찾아오기를 바란 적이 많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가로등 저 너머에 막 서 있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당해봐서 그거는 이제 헤어진 게 아니라 차인 거고. 아니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소영 씨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쵸 합의하에 헤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왜 야 도저히 잊을 수 없어 막 이러면 찾아오는 거 상상해보곤 그거 했거든요. 왜 기다려요?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도 조금 후회되고 괜히 헤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쯤 그럴 때는 다시 연락하면 되잖아요. 그러기엔 조금 그래도 자존심? 네, 내가 헤어지자 그랬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예. 네, 한 번쯤 꿈꿔보기도 했는데 뭐 학교에서 이렇게 버스 딱 내리면 우산 들고 서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진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아니죠. 그냥 누군가 좀 멋있는 사람이 네. 좀 이렇게 뭐 비 올 때 누가 갑자기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막 비 맞고 뛰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우산 탁 씌우면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면 좋죠. 내가 그냥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오빠가 그렇죠, 좋죠. 그러면 아름답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거 좀 혹시 기대하시는 거 있어요? 뭐 이젠 뭐 그렇게 네, 있어도 없네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네. 지금 이제 뭐 다 끝장난 마당에 좀 거리가 있으니까 한국에는 좀 생각해 보겠는데.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네. 뭐 옛날에 헤어졌던 사람이 그 사람도 가끔 또 문득문득 생각이 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네. 예.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딱 나타났어. 좋죠 뭐. 예. 좋지. 밥이나 한 잔 하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나 한 잔 하겠죠. 네. 과연 그렇게 될까? 미국 같은 데서 그렇게 딱 만나면 되게 진짜 놀랍겠다. 그죠? 그게 이제 큰 함정이에요. 왜요? 예? 왜요? 이 미국이라는 우리가 이제 타지에 떠나서 와가지고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외롭고 그럴 또 수 이제 있죠. 한국 사람 만나면 이제 그립고 그럼 네. 또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만난 거랑은 또 다른 어떤 또 그런 편안함, 뭐 옛날에 안전함. 예. 보는 눈도 없고 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그렇죠. 그렇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안 만나야 돼요. 네. 무조건 피해야 돼요. 이렇게 딱 만약 기회가 생겼다. 예. 잠깐 와 오랜만이다. 밥이나 나 지금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예. 예. 그렇게 가야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한 3발 걸어가다 뒤돌아. 야 근데 둘이 동시에 술은 그렇지. 어떻게 안전되냐? 막 이렇게. 헤어진 연인들은 절대 찾아가지 맙시다. 요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예. 싫다고 하는데 찾아가면 예전에 이런 게 없어서 싫다고 해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 예, 이제는 이렇게 입건이 되네요. 근데 남자는 괜찮아요. 여자분들 찾아오세요. 제가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아니 진짜 싫은 여자가 계속 찾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네? 끔찍한 거예요. 진짜 싫은 여자? 예. 아이 그런 여자가 어딨어요. 예.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여자분들 저 용기 가지시고 예. 오진아 씨 찾아오시면 돼요. 어머 그쪽으로 가고 싶을 때 그냥 아니, 오진아 씨 찾아오세요. 아니 진짜 남자는 네. 찾아가면 여자가 이렇게 좀 싫어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싫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뭐 자꾸 찾아온다. 네. 어떻게 해요? 뭐 잘해주고. 아니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매정하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남자들은 좀 마음이 넓으니까 예. 찾아오면은 아유 그래도 응? 큰맘 먹고 찾아왔는데 그냥 보내기 좀 그렇다. 야. 들어와서 술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딱 찾아오면 진짜 대번에 막 싫어하잖아요. 에?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왜 그렇게 매정한지 몰라. 오진아 씨 참 많은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마음이 참 여리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도 넓고 마음도 항상 넓고 포용하는 자세로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겠다 너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런 얘기도 듣긴 했죠. 네. 자, 큐스님이 우선 비 오는 날 비 맞고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그러셨는데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소영 씨 비 오는 날 비 맞는 거 네,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좋아합니다. 혹시 뭐 누가 우산 갖고 올까 해가지고 지금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아니에요? 여기 자연스럽더라고요, 그게. 다행이네. 한국 같으면 그렇게 다니면 왜 저러지 약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네.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자연스럽게 아니 근데 진짜 소영 씨 같은 야리야리한 사람이 예? 빗사이로 막 가고 있어. 비 오는 날 이렇게 비 맞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봐요. 네. 어떤 누가 우산 안 씌워주고 싶겠어요. 예. 그거 노린 거죠. 야리야리하면서 지금 멈춰가지고. 야리야리하다는 게 그 무슨 저기 외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기 인간성. 예. 비만 맞고 간 인간성이 막 다 보여. 자, 포켓몬 카드가 경매에 나와서 엄청 비싸게 팔린 기사가 있었거든요. 좀 됐는데 네. 이 포켓몬 카드 한 장이 6억대 경매. 야. 이게 그래서 포켓몬 카드 한 장이 롤스로이스보다 비싸다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솔직히 저 그 조금 짜증 나거든요. 왜요? 아니 일단은 이 또 캐릭터 자체도 일본 캐릭터고 예. 일본에서 또 만든 상술이잖아요. 포켓몬 카드. 예. 그거를 애들이 그걸 막 사달라고 막 그러고 졸르고 그러면은 애 어릴 때는 또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줬죠. 예. 저도 그랬어요. 한 10장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냥 그래요? 종이 쪽지 10개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얼마예요 그게 뭐 한 제 생각에는 한 진짜 많이 줘도 3~5불 정도인데 뭐 20불 30불 이래요. 예. 카드가. 그런 걸 또 사줘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캐릭터 그렇네. 일본 캐릭터에 비싼 거를 애들이 그걸 좋다고 찾아다니니까 네. 그만큼 뭐 일본이 그런 쪽으로 참 많이 발달돼 있어서 상술이나 뭐 이런 마케팅이 잘 돼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만화도 잘 만들고.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딸내미 뭐 이런 카드 사준 기억인데 그렇게 비쌌어요? 그때도 그럼 내가 짜가를 사준 건가? 짜가라기보다 싸구려 있어요 또. 종류가 다르군요. 네, 종류가 뭐 얇은 것도 있고 좀 예. 고급스러운 카드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렇구나. 예. 어쨌든 뭐 이 카드를 갖고 있다가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 카드라고 그러네요. 오래되긴 했네요. 네, 48만 달러에 경매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요 카드
카드 얘기를 좀 깃고기로 골라봤는데 네, 예전에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아요. 담배 포장 안에 들어있던 무슨 카드, 그것도 고가의 경매에 나왔다 이런 거 그래요? 있었어요. 음. 예. 지금 야구 이거- 카드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맞아요. 그리고 왜 저것도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치토스 같은 거 네. 사 먹으면 안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들어있죠. 있고. 예. 그것도 모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음. 또 모으더라고요. 그 요전에 뭐예요? 그 빵도 아, 그 네. 뭐죠? 그것도 맨 포켓몬 보름달인가 빵인가? 아닌가? 포켓몬 빵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난리 났잖아요. 그 안에 저기 맞아요. 뭐야 카드 애들 그 구한다고. 음, 심한 경우는 뭐 빵만 사서 다 뜯어버리고 저 뭐야. 카드만 꺼내고 예. 빵은 버리고. 그러니까요. 예. 그 영국의 담배 회사래요. 갈라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그 담배 포장에 그 1910년부터 카드를 넣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How to 카드라고 합니다. 예. 뭐뭐 하는 법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요즘은 디지털화 시킬 수 있어가지고 100년 전 그 카드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의 레이싱 선수 조지라는 선수가 그 생전에 요 카드를 수집을 했대요. 이 담배갑에 들어있는 그 1910년부터 나와 있는 그 카드를 수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도서관에 기증을 했고 네. 그게 이제 다시 디지털화되면서 이제 나왔는데 가격이 한 장에 280만 달러에 거래가 된다는 아까 잠깐만 거예요. 포켓몬 카드가 48만 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장당 280만 달러. 더 비싸죠. 완전 비싼 훨씬 거죠. 비싸네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옛날 카드들이 이렇게 또 고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집에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뭐 이런 기사 나오면 하는 얘기지만 좀 오래 좀 보관하고 있으면 딴 건 못 물려줘도 될까 지금 싶긴 시작해도 한데. 괜찮을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뭐 카드도 몰라요. 카드 저 잘 모르니까 저도요. 모르는데 요전에 뭐 아이폰 뭐 1세대 그거 뭐 또 엄청나게 가격 팔렸잖아요. 네. 지금 뭐 아이폰 몇 나옵니까? 아이폰 12, 13 나오죠. 네. 이거 하나 사가지고 네. 안 뜯고. 안 뜯고 한 몇 대 지나면 귀해지지 않을까? 일대만 귀하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하고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이겠죠. 근데 아마 요거를 지금 안 뜯고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네. 한 지구상에 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긴 많겠죠. 네. 네. 자, 근데 이 카드의 내용들이 이제 하우투잖아요. 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봤는데 뭐 유용한 내용들이 이 시대에 1910년대에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한번 보죠. 네. 100년 전 생활 지혜입니다. 꺾은 꽃을 싱싱하게 보관하는 법. 어떻게 어, 하십니까, 오진아 씨는? 꺾은 꽃을 꺾어서 이제 꽃병에 넣잖아요. 네. 싱싱하게 보관한다는 거는 저 꽃병에 물을 자주 갈아주고. 자주인데 아마 그게 수돗물에 바로 하지 않고 왜 며칠 있다가 좀 뭐 이게 좀 날릴 거 날리고. 물고기 어항 그렇게 한다 그러던데. 맞아요. 음. 네. 어떤 방법인데요? 저는 일단 그 사선으로 예. 꽃줄기를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네. 그래야지 이제 꽃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줄기 부분 넓어지니까. 면적이 넓어지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원한 물에 꽂아두면 될 것 같은데 네. 100년 전 생활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줄기를 뜨거운 물에 담궈서 네. 물이 식을 때까지 그냥 둔대요. 뜨거운 물에 꽃 따자마자 뜨거운 물에요. 줄기를 이렇게 담그는 어. 거죠. 뜨거운 물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물이 식을 때까지 네. 담근 그 어항이 아니죠. 꽃병에. 네. 그 다음에 물이 다 대충 식었다 싶으면 그 줄기 끝부분 잘라내고 차가운 물에 꽂으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신기하죠? 네. 근데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물 식을 때까지 놔두면은 네. 꽃이 싱싱해진대요. 다시 살아난대요. 네, 처음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물 무침 같은 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게 힘이 빠질 것 같은데 살아나는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줄기 끝 부분만 담그니까. 그러니까 이제 꽃도 이제 추위를 타면 따뜻한 물이 찾을 때 있잖아요. 추울 때 그렇죠. 시원한 물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꽃은 좀 따뜻한 물 바로 이렇게 꺾이고 나면 꽃이 좀 따뜻한 물을 찾는다. 예. 인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운 없고 이렇게 막 힘 빠졌을 때 뜨거운 물에 사우나 한번 쫙 하고 나면 어우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예. 어쨌든 요게 방법이 있는 거 보면 요것도 아마 틀린 방법은 아닐 거예요. 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드네요. 예, 꽃을 꺾어서 뜨거운 물에 담가라. 네, 시든 꽃을 다시 생생하게 피어나게 하려면 뜨거운 물에 담궈서 그 물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꺼내서 이제 줄기를 잘라서 시원한 물에 꽂아두면 된다. 요런 이제 생활의 지혜가 이제 적혀 있었고 네, 또 다른 카드에 병을 깨끗하게 씻는 법. 병요. 왜 이렇게 병 입구가 작거나 그러면 깨끗하게 씻을 방법이 없잖아요. 네. 요걸 깨끗하게 씻는 방법. 솔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요. 솔. 솔도 안 들어가는 걸 수 있죠. 솔 안 들어가는 예를 병. 들어 와인병 같은 거다. 와인병. 모양이 그렇게 생긴 거다. 앞에 그런- 작고 예. 가해가 넓어지니까. 네. 예. 요런 거는 안에 물이랑 모래 넣어서 흔들어 주면 된다. 물이랑 모래를요. 네. 그러니까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음. 항상 뭐 억지로 이 수세미 넣다가 대충 씻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이제 병들이 또 귀했었을 때니까 다 이제 뭐 이렇게 씻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이제 뭐 우유 같은 것도 왜 옛날에 그 우유 서울우유 같은 거 유리병이었잖아요. 네. 그거 썼나요? 썼던 것 같아요. 반품했죠, 반품. 아, 내놔야 됐죠. 맞아요. 뭐 가져갔으면 먹고 빈 거 내놓고 네. 수거해가는 식이었죠. 재활용 못했는데 하여튼 재활용을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씻어서 많이 썼나 보죠. 맞아요. 음. 패밀리 주스 이런 거는 그렇게 재활용 50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리찬물 넣어놓고 썼던 것 같아요. 패밀리 주스 맞아요. 50원. 50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네. 들고 가면 네. 과지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패밀리 주스 병을 제일 많이 돈을 쳐줬어요 그때. 네. 다른 거 뭐 5원 할 때 네. 그거 가져가면 50원. 예, 그거는 보지도 않고 받더라고요. 음, 참 귀했는데 그죠? 맞아. 예. 왜요? 아니 문득 그 병이 50원 쳐선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50원으로 어디 그런 병 사겠어요? 아, 전 사실 미국 가서 파스타 소스 들어있던 병 같은 거 그것도 씻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순간 많이 예쁘잖아요. 쌓여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버리려니 씻어놓은 정성이 아깝고. 그러니까 점점 쌓이고 왜 그 일회용 용기밥 같은 것도 맞아요. 뭐 이렇게 어디 싸갖고 오면은 한 번 씻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그거 다 버리긴 하던데 우리는 대부분 씻으니까 네. 계속 써요 또. 그러니까요. 손수건에 잉크 지우는 법 이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 이 당시엔 또 잉크로 다 썼으니까 잉크를. 네. 린넨 손수건에 잉크가 묻었을 때 우유에 담궈두면 잉크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오, 신기하다. 예. 우유에다가 담궈요. 예. 잉크. 저 옛날에 그 잉크 자국 이런 거 뭐 밥풀로 문질러라.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거 배웠죠? 예, 밥풀 이렇게 문질러라. 그럼 돼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고요. 잉크를 잘 안 쓰니까. 근데 바닥에 볼펜 같은 자국 있잖아요. 안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어디 물걸레로 어떤 바닥이든. 네. 지금 이 책상 위라도 아, 볼펜으로 예. 볼펜. 그었다. 네,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질 때 물파스를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집니다. 아, 물파스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요거 궁금하네요. 침대가 축축한지 알아내는 법. 사실 그 침대가 축축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잠들 때 불편을 준다는 거거든요. 잠들 때 무슨 불편이 있죠? 그 습도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 개운하게 잠들지 못하겠죠. 아, 무척 불편하네요. 이 침대 그 시트가 얼마나 네. 뽀송뽀송한지 체크하는 방법으로 예. 100년 전에는 손거울을 그 이불 사이에다 살짝 넣어놓는데요. 예. 그리고 얼마 뒤에 꺼내봤을 때 그 거울이 약간 흐려지거나 습기가 차면 침대 자체에 뭐 침구나 이런 게 눅눅하다는 축축하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손거울을 넣어놓고 몇 분 동안 넣어둔다. 네, 그다음에 확인해 보았을 꺼내보라고요? 때 오, 정말 그래요?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이 시대는 뭐 얼만큼 하긴 뭐 영국은 또 좀 습한 나라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축축한가 이게? 아무리 축축해도 웬만큼 축축해가지고 습기 그 유리에 습기가 찰 정도로 그 정도 되나요? 그게 지금 건조기가 있어서 잘 모르지 장마철인데 건조기가 없다 치면 네. 다 습습하고 눅눅해요. 그 정도로요? 네, 수건도 그렇고 이불도 그렇고. 우리 전화기도 전화기로 넣어봐도 되나? 왜냐하면은 네. 제가 전화기를 주로 이불에 넣고 같이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전화기 안 될 것 같아요. 얘 자체가 열이 나기 때문에 아니 안될 안 것 같습니다. 쓰면 열 안 나잖아요. 안 파워 쓰면. 꺼서 아니 파워 그게 아니라 네. 그 화면 안 켜면 네. 열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 오늘 아침에도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 전화기가. 여보, 나 깨우길래 여보인 줄 알람이었구나. 아니 그 이렇게. 녀석이 막 뱃속으로 들어올라 그래가지고 습도 체크를 손거울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저도요. 네. 그 다음에 금이 간 달걀을 삶으면 어떻게 되죠? 금간 달걀. 네. 금간 달걀은 삶으면은 그 흰자가 네. 바깥으로 막 이렇게 삐져 나오더라고요. 튀어나오고. 그리고 예. 막 그러면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되게 맛없게 삶기잖아요. 좀 그렇긴 하죠. 예, 요거를 맛있게 삶으려면 금간 달걀 삶는 법. 약간의 식초를 물에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도 못했다. 그래요? 물 삶을 때 식초를 넣어가지고 삶으면 금간 달걀도 막 그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잘 삶긴다고 합니다. 아 그런 또 신기하다. 방법이? 요거 네 체크. 요거 지금 몇 가지 여기 생활의 지혜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요즘에도 뭐 그런 지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 네. 하나만 더 하고 싶네요. 네. 버터 같은 거는 사실 유통기한 표시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괜찮나 상했나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렇죠. 맛을 요거- 봐야 되잖아요. 맛. 맛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뭔데요? 버터 덩어리를 종이에 이렇게 문지른 다음에 네. 종이에 불을 붙여요. 그랬을 때 탈 때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면 버터가 상하지 않은 거고 약간 좀 기분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불쾌한 기름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상한 거라고 합니다. 야. 신기하다. 그래 신기하긴 하네요. 예. 직접 태워봐야 되네 그러면. 그렇죠. 아, 예. 먹어보는 것보다는 낫겠네. 자 버터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몇 개 더 있는데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든보이님이 전화기를 침실로 가져가지 마세요. 얼마 전에 봤는데요. 예. 이게 휴대폰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 저도 그 기사 예. 봤어요. 괜찮아요. 저희는 변기가 더 들어요. 웬만해선 그 집 변기 못 따라가죠. 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네.